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션 2의 자장을 맡은 명지병원 항암연구소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마음과학원 스터디그룹 의학팀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장미란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세션의 연구 발표도 그렇지만 특히 대잉사상과 자연과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션 2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듣지 않으시면 매우 후회가 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못 들으시면 내년까지 1년을 또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께 또 빨리 연락을 하셔서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유튜브로 이렇게 봐주시면,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션 2는 한마음과학원 스터디그룹인 의학팀과 식물팀의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의학팀의 연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의 알파파와 세타파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인공 간법의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한의사시면서 의학팀의 간사이신 이준엽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학팀의 이준엽입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2018년도에 뇌파 연구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2019년도 그 한마음선언 하한거 기간에 신도림들 대상으로 뇌파 측정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 결과는 그 학술지 이런 논문에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멘토 스님, 청화 스님 모시고 이제 이런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9년도에 뇌파 연구를 했던 이제 저희 기록인데요. 2019년도 하한거 저희 의학팀이 참석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한거 입자식부터 안과까지 참석을 하던 도중에 잠깐 그 끊고 신도님들을 모시고 7월달에 뇌파 측정을 23분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7, 8월에 뇌파 측정했던 데이터를 정리를 했고 8, 9월에 뇌파 분석 도구를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기초적인 분석을 완료했고 그 내용을 작년에 과학원 학술제 때 포스터 발표를 했었습니다. 뇌파 연구의 단계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논문에 실리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앞에 있는 이런 철학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을 이제 기초로 깔고 있지만 언급을 안 한다 뿐이지 실제로는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두는 연구가 사실은 많습니다. 두 번째 실험 설계 단계에서는 뭐 공학적인 부분, 뭐 어떤 장비를 쓰겠다, 혹은 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인, 그러니까 명상이나 뇌파를 전혀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켜서 전후 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실험도 많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뇌파를 분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오늘 다룰 이제 발표 내용은 대부분 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 논문에서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뇌파를 들여다보는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현미경을 어떠한 배율로 어떠한 위치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뇌파 분석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결과로 나오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뇌파를 들여다봤는지 그 흔적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향은 스테이지 1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3단계로 뇌파 분석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지 1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9년 내용입니다. 19년에 하한 거 이후에 뇌파 측정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험 설계했을 당시에 처음에 저희가 측정했을 때 이제 이미 설계를 한 다음에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뇌파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뇌파와 연관된 다른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문지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수계보패 참석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안거 기간에 뇌파 측정을 하니까 안거 참여 횟수라든지 아니면은 선원에 다니신 뭐 연도라든지 뭐 정기보패 참석 빈도 이런 것들을 설문지 안에 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 점수와 상관관계를 이제 알아보기로 했었고, 그리고 채널별 뇌파 파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뇌파 측정하는 게 말하자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마이크하고 비슷한 겁니다. 마이크를 하나 갖고 있으면은 마이크 채널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를 갖고 있고 여기 계신 좌장분이나 토론하시는 분이 갖고 있으면 마이크가 3개니까 이렇게 되면 마이크 채널이 3개가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뇌파 장비는 4개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전체에서 4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뇌파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할 때 아무 위치에서나 측정하는 게 아니라 뇌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표준 측정 단위가 있거든요. 그 위치에서 이제 4군데를 샘플로 찝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 채널에 대한 파워를 첫 번째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설문 점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기보패라든지 이런 보패 참석 빈도 혹은 안거 횟수 이런 것과 상관관계를 보고, 세 번째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인데 저희 연구 컨셉 자체가 안거 기간 동안 한마음선은 신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주인공 관법을 실행했을 때를 실험군으로 보고, 주인공 관법을 실천하지는 않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만 계시는 거,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앉아만 계시는 거를 대조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15분간 주인공 관법을 실천했으면은 그게 그 데이터가 실험군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 관법을 실천을 안 하시면은 대조군이 되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뇌파 파워라고 보시면 되는데, 1단계에서 보는 이제 저희 분석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걸 도표로 이제 보면서 파란색이 관이고 주황색이 딴 생각인데, 이게 요 한 그룹이 한 세트가 하나의 채널입니다. 채널 아니고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주파수 뭐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최종적인 실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수계보패와 뇌파 파워, 안거와 뇌파 파워가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의 분석 결과에서 실제로는 저희가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신도님들이
주인공 관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심지어 안 하시는 상태에서도 수계부패와 안거하고는 상관관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앉아만 계셔도 뇌파의 강도가 증가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뇌파 참여 횟수와 뇌파 강도 상관관계를 발견은 했으나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전압을 제곱한다고 돼 있잖아요. 전압이라고, 전기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곱을 해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전지 같은 경우도 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듯이 뇌파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제곱해서 그걸 이제 로그 변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건상 그 부분을 과정을 생략하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을 실기에는 좀 미흡한 데이터였고요. 두 번째는 T-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 검증입니다. 통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제 상관계수, 아까 이렇게 뭐 전기부패나 안거와의 상관계수, 양의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거를 표시하지 않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 말하자면은 전기부패와 안거 사이에 이런 뇌파 강도와의 그런 상관관계는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주인공 관법을 실천했을 때 그 실험군이 대조군과의 차이가 없다는 거, 그게 사실은 이제 스테이지 1에서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이즈 제거 및 필터링 작업을 안 했다는 이런 거 있는데, 요건 나중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2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기초적인 뇌파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제 말하자면은 스캐닝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의 분석 방향은 일단 기존 방식으로는 실험군 대조군 유의성을 못 찾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타 알파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기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뇌파 채널, 그 4개의 뇌파 채널에서 그냥 단순히 그 뇌파의 강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다시 그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말하자면은 뇌파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뇌파를 분석하겠다 하는 거죠. 매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하게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점수와 뇌파 상관관계를 찾는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하게 되는 그 지표를 세타 알파 인덱스라고 저희가 이제 설정을 했던 것이죠. 이것도 차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표현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게 뭐 굉장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노이즈 리젝션 1번 돼 있고 2번 리젝트 라인 노이즈 돼 있는데, 2번 보시면 라인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60Hz의 라인 노이즈를 제거한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공급이 되는 기본 이제 전기 단위 자체가 220V를 사용하고 그 220V에 대한 주파수가 60Hz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뇌파 측정을 하시더라도 이 60Hz, 220V에 대한 전기가 사실은 이 공간에도 다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파 측정을 하시면은 머릿속에 있는 그 뇌파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있는 전자기장 그 220V에 대한 데이터도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작업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제거해 주게 되고요. 노이즈 리젝션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 저희 장비 한계상 1Hz 미만 혹은 70Hz 이상의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주파수는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70Hz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초에 70번 진동이 되는
그런 주파수에 대한 거는 삭제한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저희 장비 한계상 이렇게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는 이런 고주파에 대한 뇌파 데이터도 의미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파를 들여다보는 관점입니다. 세타 알파 인덱스는 실험군이 대두권보다 큰 값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세타 알파 인덱스가 뭐냐고 하면은 이완요법이나 클리닉,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중력 장애, 뭐 ADHD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생각에 막 너무 많이 꽂혀 있는 그런 정신 상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클리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이 이렇게 너무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거기에서 오는 주의력 결핍 장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마음을 조금 풀어주자, 이완시켜주자 하는 것들이 클리닉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클리닉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을 이완시켜주고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알파 인덱스라고 하는 게 그런 클리닉에서는 이런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풀어주게 하고 이완시키게 해서 세타 알파 인덱스를 높이게 하는 게 이제 주요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주인공 관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클리닉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세타 파워를 분자, 알파 파워를 분모라고 되어 있는데 세타파는 말하자면은 조금 주파수가 낮은 저주파에 해당하고 알파파는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낮은 게 세타파고 주파수가 높은 게 알파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시면은 알파파에 조금 더 가깝고 이완을 하고 좀 약간 마음이 릴렉스하게 되시면은 세타파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뇌파는 말하자면 일단 사람들 각각의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합창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조용해진다든지 마음을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좀 차분해진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느려지고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세타파하고 비슷한 거고 그리고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절로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에 사용하는 실제로 이제 저희 뭐 컴퓨터 CPU 같은 경우도 이제 가변적으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고 쉬면은 내려가고 뇌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스테이지 2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주파수 뇌파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 글씨 보시면 M1 이렇게 돼 있는데 M1은 첫 번째 피험자라는 말입니다. 그 TP9, AF7, AF8, TP10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제 하나하나가 4개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 앞에서의 까만 선이 23개 모이면은 요 그림이 나오는데요. 빨간 선은 말하자면은 23명 피험자에 대한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까만 선은 이제 개별 뇌파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평균치가 빨간색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 저희가 가설을 세우기를 세타 알파 인덱스가 실험군 주인공 관법을 했을 때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세팅을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가설에 대해서 통계적 검증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일단 P 값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볼 때 P 값,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P 값이 0.05 미만으로 나와야 가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저희 가설이 기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맨 처음 세웠던 가설은 세타 알파 인덱스가 관법을 실천하면은 높게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통계적 검증에 실패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통계적 검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상관관계였잖아요. 보시면은 컨트롤 세션은 이제 대조군이고, 이 보시면 그 실험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유의성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로축, 뭐 나이, 수계, 정기, 안거, 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상관관계, 이게 뇌파 파워하고, 그러니까 세타 알파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체크가 된 게 안거 횟수였습니다. 안거 횟수 같은 경우는 TP9하고 TP10에서 빨간색 0.45, 0.48 이렇게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말씀드리자면은 TP9 채널과 TP10 채널에서 안거 횟수하고 뇌파 데이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TP9과 TP10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귀 옆에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측두부에 있는 이런 채널에서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스테이지 2잖아요. 근데 스테이지 2가 아니라 최종 저희 실험 결과에서도 이 측두부에서의 실험 데이터는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적은 게 아니라서 이제 안거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안거 횟수하고 TP9 채널, 그러니까 그 이제 귀 옆쪽의 채널하고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TRL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군이고, EXP라고 하는 거는 EXP가 실험군이고 CTRL이 대조군인데, 실험군에서 확실히 이렇게 그래프가 높게 나옵니다. 이 말은 실험군에서 말하자면 주인공 관법을 실천했을 때 세타 알파 인덱스가 이제 확연히 변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TP10에서도 마찬가지고, TP9과 TP10 둘 다 귀 옆쪽에 있는 채널입니다. 결과는 안거 횟수하고 세타 알파 인덱스가 상관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그래프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타 알파 인덱스가 실험군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세타 알파 인덱스는 알파 파워를 분모, 세타 파워를 분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군에서 낮아졌다고 하는 거는 분자와 분모 관계가 알파파가 더 크게 나온 거죠. 분모가 더 커지면은 더 이제 인덱스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세타파가 줄어들든지 알파파가 커지든지 해서 그 최종적인 수치가 실험군에서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타 알파 인덱스에 대한 수치가 안거 횟수하고 상관관계가 있더라 하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계수를만 다루기에는 이 저희 논문의 주요 포인트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그리고 상관계수 표현자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23명 가지고는 상관계수를 좀 이제 드러내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거였습니다. 스테이지 3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 머리 옆에 측두부에서 뇌파 차이가 난다는 게 검증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세타파 알파파에 대한 재검토를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관법과 기존 명상의 차이가 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스테이지 3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기존 명상과 주인공 관법이 뭐가 차이가 나길래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걸 검토를 하게 됐죠. 보시면 오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비선택적 자각입니다. 그리고 포커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집중 명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오픈 모니터링은 위파사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포커스 메디테이션은 사마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는 조금 저희처럼 신도님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왜 지켜본다, 그러니까 관찰한다는 개념, 주인공 관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관찰한다는 개념이 왼쪽에 이제 오픈 쪽이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는 게 포커스 쪽입니다. 주인공 관법은 이 두 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전에 보시면은 논논관, 두란인관, 일심으로일관, 일심도 없는 무신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3의 가설을 저희가 새로 세우기를 세타 알파 인덱스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스테이지 2에서는 실험물, 그러니까 주인공 관법을 실천하면은 인덱스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세웠는데, 스테이지 3에서는 그냥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고 통계 프로그램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했던 실험 데이터가 그 만족할 만한 정규성 검증을 이제 만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너무 깊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실험 결과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빨간색 삼각형이 실험군, 까만색 동그라미가 대소군입니다. 실험군을 말하자면은 주인공 관법을 실천했을 때 보시면은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다 낮게 나오죠. 낮게 나온다는 말은 저희가 세타 알파 인덱스이기 때문에 낮게 나온다는 거는 분자 분모 관계에서 분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유의성이 이제 저희가 그 결과로 나온 겁니다. 요거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앞에 거는 이제 맨 밑에 이제 가로수 X축 보시면은 3분 단위로, 저희 실험 측정 기간이 15분이거든요. 15분을 3분 단위로 자른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전체 15분을 그냥 하나로 그래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죠. 보시면 요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을 한 건데, 통계적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 데이터를 이제 믿어도 되는 건가, 신뢰성이 있는 건가 하는 거를 검증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P값이라고 해서 P값이 0.05 미만이면은 저희가 세운 가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세웠던 가설, 말하자면 세타 알파 인덱스가 실험군과 대조군이 차이가 날 것이다 했더니 0.05 미만으로 TP 채널에 대해서는 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타 알파 인덱스는 이렇게 실험군이 낮게 나왔고 P값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알파파가 세타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도된다. 뭐가 줄었다, 뭐가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파 베라는 전 전두엽보다 측두 두정엽에서 뚜렷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걸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TP 채널이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진엽 선생님은 원래 뇌파를 연구를 하신 분은 아닌데,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또 분석을 하면 또 뭔가 가설이 안 맞고, 또 분석을 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내신 이진엽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학팀 발표에 대한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 한마음과학원 스터디그룹 공학팀의 박근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뇌파 관련해서 토론을 맡게 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했던 그 주제들과는 다르게 2년에 걸쳐서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인데, 수많은 숫자와 그림과 그래프라서 이제 되게 낯설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원래 이제 이과나 공대 쪽에서는 어떤 가설이나 내용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그게 이제 결론인데, 사실 이제 오전 했던 부분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쭉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제 최종 결론에서 전두엽,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는 그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 양쪽 관자놀이 쪽, 그러니까 좌뇌 우뇌 쪽에서는 세타와 알파 인덱스에서 의미 있는 값이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큰 스님께서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그 주인공 한마음 관법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그 두뇌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신호를 받아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하게 되면 사대로 통신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것들을 인지하고 결정하는 쪽은 좌뇌가 맡고 있고 우뇌는 잠재의식 쪽과 연계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좌뇌의 특성이다, 우뇌의 특성이다, 또는 이게 뭐 결합된 특성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앞으로 더 연구할 수 있는 좌뇌하고 우뇌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금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스님 법문을 잠깐 제가 하나 뽑아봤는데요. 그거 잠깐 읽고 토론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이 머리는 한 해골 속에서 대뇌와 소뇌가 있고, 대뇌는 다시 그 기능이 좌우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보이는 현상 세계 50%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50%라고 한다면, 대뇌의 좌측은 50%의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느끼며 사는 생활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뇌의 우측은 그 나머지 50% 세계인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잠재의식 자체의 아주 광대무변한 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대뇌 안에서 우측과 좌측이 한데 개합이 되어야만 어디에도 걸림없는 여여한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법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이런 과정이 지난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지표로서 제시가 된다고 그러면 한마음 선언에서 하고 있는 이런 수행 방법이라든지 그 효과들이 어떤 객관적 지표로서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종교라는 색채를 떠나서도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나 이제 많은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많은 부분 공감이 있지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를 또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이번 토론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실험의 대상에서는 저희가 한마음 관법, 주인공 관법에서 증명관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이 되는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라는 그 특정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의 뇌파의 변화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주인공 관법이라는 것이 꼭 이런 증명관뿐만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 닥치는 모든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특정한 제한적인 하나의 시나리오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마음 관법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마음을 내는 순간 뇌파의 정량적인 특성 변화가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바로 마음을 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좋은 근거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한마음 선언에서 얘기하는 주인공 관법이라는 게 어떠한 수행 체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명상이라든지 뇌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객관화되고 정량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가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찰 명상 그리고 사마타가 집중 명상 이렇게 뭐 대표된다고
대표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주인공 관법이라는 것은 어떤 명상이라고 특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뇌파를 측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의학팀에서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그 과학원 팀의 뭐 인문 심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인공 관법이라든지 큰 스님의 수행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팀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 한 가지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마음 선언의 뇌파 측정의 특성으로서 세타 알파파의 인덱스 분자 분모의 비율로서 나타나는 인덱스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사실 서두에서 뭐 얘기하셨던 뭐 위파사나라든지 사마타 명상과의 같은 맥락에서 보려고 하면은 이게 명상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타 알파 인덱스는 초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의학 병리학적 접근에서 나온 인덱스고 명상에서 주로 쓰이는 인덱스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명상이라는 특징을 뽑아내기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명상이라고 하면은 세타파도 증가가 되고 알파파도 증가가 되는데 그 비율적인 측면에서 한마음 선언의 중명관을 통한 뇌파의 특성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알파파가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낮아졌다. 이거 하면은 명상의 관점과 저기 주인공 관법에 의한 중명관에 의한 관점을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단순히 세타파와 알파파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과연 명상에 의한 효과인지 집중에 의한 효과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단언하기가 조금은 지금 단계의 데이터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연구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연 설명하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실험을 맨 처음 디자인했을 때 가장 이제 토론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피험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원 신도님도 있고 선원 신도님도 다양하시잖아요. 저희가 설문지도 했지만 사실은 저희 실험 결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연차가 조금 적으신 분은 없었어요. 저희 이제 신도님 중에. 그래서 뭐 평균 그 다니신 연차가 거의 한 10년 이상 되신 20-30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특출하게 잘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그러신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어떻게 이제 주인공 관법을 특정 짓기 위해서는 뇌파에서 뭐 다른 명상과 비교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의 피험자를 또 어떻게 모셔와야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특정 이제 다른 명상 수행법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레벨에서 모실 것인지 그럼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후속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라도 좋으시니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이 그 법문과 좀 일치를 한다. 대행선사의 그런 법문하신 부분과 방향성이 맞다고 싶으시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뇌파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얻어지게 된 거는 가르침을 주신 스님 그리고 여기 피험자에 참여하신 모든 신도님들에 대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학팀에서 이제 이준엽 선생님 거의 단독으로 거의 하셨거든요. 배워가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되게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할 때마다 근데 힘들지만 재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의학팀 이 연구 결과는 거의 논문 작성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심으로 재미있게 그리고 동시에 지혜롭게 연구해 나가시는 이준엽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